그럼 나는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보를, 개념을 쓸어 담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라. 그런 것들은 편리하게 쓰시고, 그리고 나는 사유를 해라. 사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사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에서는 그 하두라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유를 하려면 그냥 사유가 됩니까? 그리고 또 시작에 질문을 잘 던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미 그런 질문을 굉장히 잘 던지셨어요. 아까 그 처음에 발표할 때 그 뉴턴하고 부처님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할 때 그냥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걸 사과는 왜 위에서 항상 아래로 떨어질까? 사과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걸 이상할 정도로 질문을, 의문을 던졌고, 그래서 그런 걸 발견했듯이, 그냥 인간이 태어나면 뭐 희노애락을 겪는 거고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면은 끝인데, 부처님은 왜 고통할까를 고민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사는 데서 과도하게 이상하게 고민을 해도 이상하겠지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요즘은 질문을 잘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잘 해야 내가 좋은 답도 얻게 되고 질문을 계속 사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럼 왜 우리 사회에서나 사회에서 우리 조직 안에서 교육 시스템에서 공부를 잘하는 자가 그다지 정말 지혜롭거나 인격이 훌륭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드러난 이유는 그거는 문제가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문제로서 그렇게 가치롭냐? 그 문제를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이 가히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렇게 내 행복에 그게 인류의 우리 사회의 가정에 보탬이 되는 질문이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걸 굉장히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강요당했거든요. 암기하는 거나 이런 거. 그래서 저는 필기를 거부했었는데. 그래서 왜 필기해야 되냐. 그리고 막 애우라는 거야. 지리 뭐 어디에서 뭐 나고. 이거 지금 내가 외우는 게 왜 필요하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거부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잘 못하겠죠. 예, 공부는 잘 못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나의 이 왕성한 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신선한 나의 이 두뇌에 그런 거를 자꾸 애우게 만들고 심지어 노트 필기를 하게 만든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근데 그 결과 오늘에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리 사회에, 이 세계에. 그런 자들이 부자 되고 똑똑하다고 인정하고 그게 무슨 일이냐.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더 이게 잘못된 질문과 질문 가치가 없는 걸 질문하고 사유할 가치가 없는 걸 사유하고 고민할 가치가 없는 걸 고민하고 내가 보관할 필요가 없는 물건을 보관해서 내가 어지러워지듯이 심리적으로도 내가 경험할 때 그걸 내가 뭐예요? 가질 필요가 없는 인지적으로든 정서적으로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들을 가져서 그걸 계속 보관해서 자꾸 쓰레기통을 만들 일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넘어가 볼까 이거? 그래서 1차적 고통과 2차적 고통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있고 고통제 고통 알아차리기, 몸에 대한 마음과 몸의 연결성, 고통을 네, 괴로움의 근본 원인, 네, 집성제, 내면세계 한계, 외부세계의 조화, 집착의 소멸이란 경험적 자의 통찰, 터치앤고, 네, 이거 팔정도 실천, 네, 어때요? 더 나은 지구를 만들면 너무 간단하게 잘했죠? 누구한테 박수? AI한테 박수 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명상학과에 와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개념을 너무 주워 담지 말라요. 그게 여러분 옛날에 지금 책을 많이 사모으고 해갖고 책장에 그득하게 읽지도 않는 책을 많이 꽂아놔가 지금 더 이상 장식이 되지 않아요. 모든 물건들이 다 그렇듯이 모든 개념이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더 이상 나의 이 지성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한다고? 사유를 하고
그런 정보를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그걸 스킵하거나 그걸 스크린하거나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뭔가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지,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마치 내가 맛있는 정말로 그 유기농 그런 그 재료를 내가 먹었을 때 내가 상쾌하고 내 몸이 건강해지듯 내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론이나 그런 걸 내가 읽거나 내가 듣거나 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내 정서가, 인지가 그만큼 더 신선해지고 뭔가 내가 안 읽었을 때와는 다르게 뭔가 나를 더 성장시켜주는, 그리고 뭔가 내가 나를 더 알아가고 내가 유익해지는 이런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해로운 걸 먹으면 금방 몸이 아주 엉망이듯이요. 그런 지식적인 부분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저거 하지 마시라. 이게 제가 이 책은 이 책을 제가 쓴 거는 이게 출간은 한 기억으로 하자면 한 2010년이나 된 것 같은데 쓴 거는 그거보다 훨씬 앞이니까요. 이게 거의 연재해서 나온 거라서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뭔 소리야 이랬다. 뭔 소리야 했는데 다시 이제는 이 AI가 저의 이야기를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죠. 아유, 너같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알아야지 지식적인 개념적인,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앞으로 시대는.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 AI나 어떤 누구가 따라갈 수 없는 내 삶의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줍고 내가 무엇을 보고 그걸 어떻게 요리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의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 그걸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래 선택하셔야 좋겠다. 그래, 그 집 하고 자, 이 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나 BBS 강연할 때 왜 이 집만 써야 되냐? 번역하는데 한자로. 나는 이 집을 쓴다 이랬었어요. 약간 좀 교만스럽기도 했고, 그때 제가 젊어서.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좀 부족했다. 제가 집착할 때 이 집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넣으면서 이걸 읽으면서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왜 그 집에 이 집을 썼을 때 이 집은 뭐예요? 쌓을 집이잖아요. 쌓는 거예요. 모을 집이에요. 그 쌓고 모은다 이게 뭐예요? 쌓고 모은 게 우리가 쌓고 모은다 그러면 내 경험에서 쌓고 모은다는 이건 하나의 카르마예요. 업과 관련 일.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의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저장식이에요. 아레아식이라고도 하죠. 유식에서 제8 아레아식 얘기인데 자, 이것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서 아니면 전생, 내생, 세세생생 아니면 내 경험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진짜 이게 집이잖아요. 끄달린 집이에요. 집착할 때, 집착할 때 그 집인데 요 둘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에 대한 거는 뭐예요? 업이나 내 경험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끄달린다는 이 집착은 사실은요, 뭐냐니까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쭉 경험해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업이라고 했을 때 나는 평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업의 노예가 되지 말라. 업의 주인이 되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노예가 되지 말라 했을 때 이 노예는 뭐냐니까 이 집은요, 내가 의도가 있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이 쌓아온 이 수많은 나의 그 오랜 이 경험의 축적에 의해 가지고 내 의도나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내가 끄달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힘이 엄청나죠. 내가 수없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불교를 안 믿는 분도 계시니까 그냥 전생은 빼. 그럼 나는 전생은 안 믿어. 그러면 현재 내가 태어나서부터 쭉 내가 경험하고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쭉 했던 것들이 내 안에 다 뭐예요? 기억으로든 내 몸의 경험으로든 저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장됐으면 이 저장된 것이 여러분 유식 삼성 공부해서 한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저장된 건 어떤 특징이냐면 유식에서 폭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저장식이나 이 업이요. 내 무의식의 저 깊은 무의식에서 폭류로 존재합니다. 폭류가 뭐예요? 이번에 여름에 여러분 저 장마 경험하셨죠? 막 이렇게 파도치는 깊은 그 물결 있죠? 그 처음에 안 그랬어요. 물이 다 모여갖고 어떻게 됐어요? 어느 이 시점에 오면서 이게 폭류로 막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내 안에 무수히 축적되면서 그것들이 뭐예요? 굉장한 힘으로 폭류로 작동이 된다는 거야. 엄청난 파도로.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알지 못하는데 굉장히 우울하거나 굉장히 화나거나 외롭거나 아니면 어떤 불안하거나 이런 나를 그럴 때 뭐가 된다고? 이거는 그렇게 집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거로 해결을 하려면 인연법을 알아야지. 응? 어떻게?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래서 얘가 그거에 내가 끄달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집착이라고 했어요. 그 집착을 내가 내 집착 내려놔야지.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게 어마어마한 폭류인데 여러분이 그 폭류에 들어갔으면 그거 휩쓸려서 그냥 가는 거지. 내가 안 떠내려가려고 이렇게 붙잡고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터치앤고가 나오죠. 그거 설명을 잠깐 드리면 터치앤고의 처음에 시작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우리 명상학과잖아요. 그러면 명상할 때 이렇게 터치앤고가 촉이잖아. 뭐가 터치하냐 하니까 나의 눈, 귀, 코, 혀, 몸, 이 마음이요. 그걸 육근이라 그래. 내 눈, 귀, 코, 혀, 마음. 이 의식하고요. 이 육근이 뿌리 근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육경이라 그래. 경계는 이게 대상이란 뜻이고요. 얘는 주체란 뜻인데 이거는 사실은 주체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아무튼 이 뿌리하고 이 대상이 눈은 눈에 대상이 있고 귀는 귀의 대상이자 소리잖아요. 색성향 미촉법이야. 얘네가 딱 만나지는 게 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내 귀와 소리가 접촉하는 찰나, 내 눈이 대상을 접촉하는 찰나, 요 촉대에 내가 뭘 해라? 자각을 해라. 의식을 해라. 이거 보통 훈련은 엄청 훈련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의식을 하게 되면 그 의식을 했는데 의식을 하고 터치한 순간에 그 다음에 순식간에 왜 물이 막 해갖고 막 엄청나게 이번에 홍수 날 때 빗방울이 모여가 이렇게 막 강물이 되고 이게 파도 치듯이 그 순식간에 그렇게 확 밀어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내면의 무의식 깊이에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엄청나게 갑자기 어떤 것들은 잔잔하게 오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빗발치듯이 오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게 굉장한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어떤 굉장한 사건들이 있는 거지. 그런 사건들은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식을 하는 게 처음에는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식할 수 없게 나도 모르게 나의 무의식적으로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고 내면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모가 일어난다. 그래서 자꾸 명상 수행을 하고 도를 닦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내 안에 내면에 그런 끄달리는 이 집되는 이것이 조금씩 놓아지게 돼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읽으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이 무거운 이런 형태를 하나씩 가볍게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나중에 다 비워지면 이것이 또 이제 정신분석적으로나 심리치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융의 집단 무의식이라 할 수도 있고 그 굉장히 깊은 무의식의 그림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내가 자각을 하고 알아차리는 게 여기에다가 빛을 쏘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빛을 쏘이면서 얘네가 엷어지고 밝아지면 얘가 나중에 대원 경지가 된다 그래. 큰 거울처럼 맑은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터치앤고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데 내가 안 머물고 싶어요. 그런데도 자꾸 머물게 돼요.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제 다음 수업할 때는 이제 그 일화를 하나 가지고 와서 어떻게 안 머물러지는지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왜 집은 안 되냐 이런데 이걸 보니까 이 집하고 이 집의 차이가 그렇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 인연법에 대해서 또 다리 말하면 저장식 아래하시기도 하고 이 집은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에 끄달려서 붙잡히는데 이것은 내가 무슨 의도해서 뭐 집착을 했고 내가 그냥 놓고 이런 건 아니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거의 근본적인 치료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처음에 그것이 발생할 때 딱 보면 감각 수준에서 처리 가능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면 그게 순식간에 내가 자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게 완전 자동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반사적 반응으로 오는 거죠. 내가 어떤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판스 수준이 아니고요. 리플렉션 수준이에요. 그냥 우리가 무릎을 여기를 푹 치면요. 순식간에 내 의도가 사가지고 픽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그냥 내의 어떤 수많은 경험들의 축적에 의해 갖고 어떤 것이 이렇게 건들리거나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되어지면 그냥 반사적 반응으로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내가 이 말을 듣고 이치를 자꾸 이해하고 내가 계속 숨을 쉬고 제일로 자동화된 게 뭐예요? 왜 명상에서 호흡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됐냐 생각해봐요. 응? 지금까지 중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가장 습관화되고 오래된 게 뭐예요? 호흡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딱 나올 때 숨을 쉬기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게으르지 않고 계속 숨을 쉬었다니까? 멈추지 않고? 그죠? 그래서 야가 가장 강력하게 자동화돼 있어. 그죠? 습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호흡에 대해서 호흡을 자각하는 훈련을 자꾸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가장 강력한 내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이걸 해결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유야 에너지고 전환입니다. 전환. 트랜스포메이션. 이해되시죠?